1989년 7월 24일 일본 호스카이도의 거대한 산악지대 아사히다케 상공입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한 이 험준한 산맥에서 행방불명된 등산객 2명을 찾기 위해 경찰 헬기가 구름 사이를 위태롭게 비행하고 있었죠. 수색이 한계에 다다라 연료마저 바닥을 보일 무렵 기장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녹색의 가문 비나무 숲 한복판에 거대한 흰색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쓰러진 가문 비나무 실구 그루를 정교하게 배열해 만든 SOS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글자 하나의 크기만 무려 5m에 달했고 전체 길이는 대형 버스보다도 길어 상공 수백 미터에서도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죠. 구조대는 환호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거대한 신호를 보낼 정도라면 조난자는 분명히 강력한 생존 의지를 가진 채 살아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헬기는 즉시 근처 평지에 착륙했고 대원들은 서둘러 글자가 있는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현장에는 기괴할 정도의 적막과 알 수 없는 서늘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생존자의 인기척은커녕 누군가 불을 피우거나 머물렀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차갑게 식어버린 숲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당황하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곧 나무 글자 인근에서 작고 낡은 배낭 하나를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본 배낭 안에는 낡은 만화책 몇 권과 필기구 그리고 먼지 쌓인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낭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미 오래전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백골 사체가 흩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조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견된 백골과 유류품은 경찰이 찾던 2명의 실종자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이 산이 5년 동안 숨겨온 끔찍한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수거해 감식반으로 넘겼고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불쾌한 잡음이 한참 동안 이어지다 흘러나온 것은 삶의 끝에 몰린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생생한 비명이었습니다. SOS, 도와주세요. 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끌어올려주세요. 남자는 숲속을 울리는 헬기 소리를 들으며 마치 바로 옆에 누군가 있는 듯 절규하고 있었죠. 그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힘이 넘쳐서 현장에서 백골로 발견된 시신의 참혹한 상태와는 도저히 매칭되지 않는 기이한 에너지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드러났습니다. 감식 결과 백골의 주인공은 이미 5년 전인 1984년에 실종된 이와무라 켄지라는 남성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험한 산 속에서 누군가 홀로 살아남아 그 거대한 나무 문자를 만들었다는 건 현대의학이나 생존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배낭 속에서 함께 발견된 메모장에는 조난 일기 대신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과 그들이 보고 있다, 나를 내보내주지 않는다는 공포 섞인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경찰 내부에서 가장 기괴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히며 금기된 문서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블랙파일이 추적하는 이런 은폐된 진실들과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기록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파일의 다음 봉인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조난자가 발견된 지점은 SOS 글자에서 불과 수십 미터 거리였지만 구조대는 지난 5년간 수백 번의 수색에도 이 거대한 글자를 단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글자를 특정 시점에만 보이도록 노출시킨 것은 아닐까요? 남자는 왜 구조 요청 테이프를 녹음하면서 정작 자신이 만든 그 거대한 글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팀은 조난자의 사인보다 그를 상징하던 SOS 글자 자체에 더 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구성하는 나무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문 비나무였지만 문제는 그 나무들의 상태였습니다. 글자를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는 무려 19그루였고 하나하나의 두께와 무게가 성인 남성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옮기기 힘든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골로 발견된 남자의 소지품 중 나무를 베거나 다듬을 수 있는 도구는 오직 손바닥만한 작은 과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산림 전문가들이 현장을 감정하며 내놓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끼나 전문 톱 없이 생나무 19그루를 잘라내고 그것을 오차 없는 정육각 형태의 SOS 글자로 배치하는 것은 숙련된 임업인 여러 명이 며칠 밤을 세워도 불가능한 작업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사실은 나무들의 절단면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로 단번에 찍어낸 듯 매끄러운 절단면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조난자가 과도로 하나하나 깎아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모습이었죠.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지점에서 제3자의 개입이라는 극단적인 가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혹은 정체불명의 집단이 조난자를 특정 구역에 가두고 상공에서만 식별 가능한 기호를 강제로 만들게 했다는 섬뜩한 추론이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카세트 테이프의 배경 소음을 특수 장비로 증폭하자 남자의 절규 뒤로 소름 끼치는 소리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산짐승의 소리도 아닌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기계적인 금속 마찰음이었습니다. 남자는 정말 구조대를 기다리며 글자를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감시하는 거대한 힘에 대항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늘의 이 위험한 비밀을 타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일본 언론은 이 불가능한 구조물을 두고 사내 정령이 만든 장난이라며 치부하려 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들은 자꾸만 우리를 더 깊고 어두운 음모론의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최종 감식 결과를 발표하며 세상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백골과 소지품의 주인, 그리고 테이프 속 비명의 주인공이 서로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겁니다. 유골의 DNA 분석 결과는 분명 5년 전 실종된 남자가 맞았지만 테이프에 담긴 처절한 목소리의 성문 분석 결과는 그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5년 전 죽은 자의 곁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죽음 직전 비명이 담긴 테이프를 고의로 놓아두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잔인한 연출을 한 것일까요? 1980년대 일본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조난 사고를 넘어 국가가 차마 밝히지 못한 거대한 인체 실험 혹은 심리 조작의 흔적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여전히 아사히다케를 찾는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날이면 아무도 없는 숲 한복판에서 5m 크기의 나무 글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낡은 녹음기에 재생 버튼이 눌리는 소름 돋는 소음을 경험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죠. 이제 블랙파일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거대한 SOS는 과연 인간의 힘으로 만든 생존의 기록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이 기괴한 숲으로 유인하기 위해 설치된 거대한 덫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짙은 안개 속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한다면 그 안에 담긴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생 버튼을 누를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와 소름 돋는 가설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실은 오직 기록된 파일 안에만 존재하며 마주하는 자만이 세상을 읽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비밀 파일이 해제될 때까지 부디 깨어 있으십시오.